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팬카페 댓글팀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그 의혹 부분 다시 잠시 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운영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팬카페가 없습니까? 저는 저 카페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더 이상 그럼 본인은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기에서 회원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이 카페는 어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직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던 카페입니까? 내용은 거의 하나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는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 대령의 변호인,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올렸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읽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자기 댓글팀이니까. 좋은 내용이 또 법적으로 그런데도, 제가 도움 받을 내용이 많이 그런데도 있어서 현직 읽었습니다. 검사가 거기 글을 올려서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댓글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유가 네. 있습니까? 그냥 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 관여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카페에 저도 여러 차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봤었는데요.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글을 올렸고 또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 동조하는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직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기자들에게 문자로 또 카페에 글도 올리고 이메일로 입장문을 좀 보냈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남들에게 거의 협박하는 거 문자를 쓰듯이 사과를 요구하는 식의 글을 써가지고 저쪽에 게시하게 만들었던데 어떻게 경찰 발표 12분 만에 6페이지짜리 원고가 작성이 되고 그게 저 팬카페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죠? 네,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임 전 사단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던 현직 검사 외사촌인데요. 네. 이 해당 검사가 직접 카페에 글을 올렸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명을 좀 요청을 해봤거든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적극 해명에 응했습니다. 네. 문자를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 글을 직접 올렸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돼서 불편을 겪는 승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수술을 하게 돼 급히 출국하려던 어머니는 외항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심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항사 접수처에는 아침부터 표를 구하러 온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승객은 A4 용지에 프린트된 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남편도 지금 걱정돼가지고 공항에 왔는데 오피스 가면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저희는 23일 화요일 9시 비행기 받아갖고 왔어요. 외항사 사무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짐이 쌓여 있고 표를 받지 못한 승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의 수술을 앞둔 어머니는 애가 탑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을 할 줄 생각했다니까. 그 아기를 봐줘야 돼. 아기를 숨줄을 봐줘야 되는데 호텔에 갔다가 호텔에서 사만씩 못 잡고 일찍 왔는데 표가 없다 가는 거예요. 휴가를 앞두고 있던 승객은 반쯤 포기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다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미리? 그게 다 이제 물거품이 돼서 거기도 이제 전환이 환불 안 된다고. 오류 발생 12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IT 서비스는 모두 복구됐지만 외항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8개 외항사 여객기 14편이 차질을 겪었고 이 중 3개 항공사 시스템은 아직 복구 중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제주와 인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선두에 나섰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9.9%의 지지를 얻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오늘 제주 경선에서 이 후보는 82.5%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이라고 비판한 김두관 후보는 15.01%를, 김지수 후보는 2.49%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5명의 민주당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약 19%,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권리당원 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어 전현희,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후보가 뒤를 이어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3.77%를 기록하며 압도적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다음 달 18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9.9%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사퇴하란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를 이길 거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내고 대선 레이스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고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선 후보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 다음 날 완주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수는 모두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So look, loyalty matters, but right now not having a second Trump presidency is far more important. 미 언론도 후보 교체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이 이미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 역시 사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후보 자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ook, Joe Biden is our nominee.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